요즘 말이죠. 네. 이 신고가 경신 아파트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. 네네. 아유, 지금 저도 봐도 깜짝깜짝 놀라는데 그중에서 지금까지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게 뭡니까? 바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기준으로 74평형이 이번에 65억에 거래가 됐다고. 저는 이거 처음에 기사 잘못 본 줄 알았습니다. 65억에 진짜 거래가 됐어요. 자, 이거 어떻게 된 일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 실제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고요. 뭐 아까 방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6억 5천도 아니고 65억이거든요. 그렇죠. 굉장히 대형 평수.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 아파트 중에서도 80평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실제로 역사상 압구정 현대 아파트가 우리가 일반적 통상적으로 봤을 때 1구역부터 6구역까지 이렇게 있거든요. 근데 우리가 흔히 이렇게 부촌이라고 알고 있고 인지하고 있는 압구정 현대 아파트의 구역 같은 경우는 3구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. 그 중에서 계속해서 80평대만 신고가가 나온 게 아니라 다른 평형대까지 모든 평형대에서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현재 우리가 보편적으로 좀 볼 수 있는 이유는 뭐 똘똘한 한 채라고 얘기를 많이 그죠. 하잖아요.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상대적으로 똘똘한 한 채이긴 합니다만은 아무래도 똘똘한 한 채 중에 가장 상위 클래스에 있는 게 이제 현대 아파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지 않았었나라고 보고 있고 지금 뭐 재밌는 얘기를 좀 여담식으로 하나 해드리면 뭐 우리가 실제로 어디에 거주하십니까? 라고 얘기하게 되면 뭐 강남에 삽니다. 아니면 뭐 혹은 뭐 반포에 삽니다. 서초에 거주하고 있어요.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근데 뭐 이제 일반적으로 상대방이 들었을 때는 뭐 좋은 데 거주하고 계시네요.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반포에 산다고 하는데 아니면 뭐 강남에 산다고 하는데 뭐 빌라에 사는지 아니면 뭐 오피스텔에 사는지 뭐 아파트에 사는지 원룸에 사는지 사실 알 수는 없잖아요. 그죠. 그런데 압구정 같은 경우는 저는 압구정 살고 있어요. 이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거든요. 그러니까 압구정 현대아파트, 그러니까 압구정이라는 지역은 이 행정 경계구역상 아파트밖에 안 들어가 있는 지역이에요. 네. 그러니까 뭐 빌라나 오피스텔, 뭐 단독주택이 하나도 없고 그리고 압구정에 현대아파트만 있는 지역이 압구정 현대아파트, 그러니까 압구정이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많이 부천이고 어느 정도 똘똘한 한 채로 많이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좀 두 가지의 측면을 염두하고 있거든요. 일단 네네. 첫 번째로는 이제 초고가의 부동산이 먼저 치고 나갔으니 그러니까 선두할 수 있는 부동산이 먼저 치고 나갔으니 이제 후발주자에 있는 부동산이 얼른 따라와라고 이렇게 신호를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 양극화가 시작되니 양극화의 어떤 초래함을 알리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조금 더 정신을 꼭 차리고 조금 더 이 양극화에 대한 준비성을 염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신호를 알리고 있는 건지 근데 이 분명한 것 중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뭐 양극화의 시작점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모든 평형대에서 신고가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근데 저는 말이죠.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사실 1년 사이에 이 집 한 채 값이 오른다는 게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. 납득이. 근데 말이죠. 혹시 그러면은 업계약을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. 네네. 만약에 그랬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지금 뭐 실제로도 이제 보편적인 거래가 아니다 아니면 뭐 자전거래 뭐 특수거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.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정상적인 거래가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. 와. 이게 지금 작년 기준으로 따지면 마지막으로 거래된 게 52억이었거든요. 네네. 지금 뭐 지난달 기준으로 65억에 거래가 됐으니 한 1년 3개월 만에 13억이 오른 거잖아요. 네네. 굉장히 많이 오른 건데 이게 다른 세상 얘기 같긴 합니다만 실제로 현장 나가 보면 아직까지도 그 평형대가 나온다면 매수하겠다라는 대기자도 아직 좀 있습니다. 와.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실제로 제가 등기를 거의 다 떼봤었거든요. 네네. 근데 한 가지 좀 놀라운 점은 그 중에 좀 대출이 어느 정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거나 급해 보이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뭐 저는 보편적인 거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실제로는 뭐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유명인 분들도 많이 거주하고 그죠? 계시잖아요. 네네. 그 중에서 뭐 한 연예인분 같은 경우는 80평대 매물이 나온다면 바로 구매할 의사까지 있다라고 밝히고 갔기 때문에 이게 뭐 애써서 비정상적인 거래다라고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정상적인 거래다라고 보시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.
아니 근데 말이죠. 모르겠습니다. 저는 그냥 또 어떻게 보면은 전문가 입장은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냥 뭐 이렇게 아파트를 고객의 입장에서 바라볼 텐데 이 아무리 그래도 사실 40년 된 아파트입니다. 40년 된 아파트가 65억. 이거 사실 저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. 납득이 안 가요. 납득이 정말로. 근데 저는 너무 비싼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전문가님이 네네. 돈이 있다. 네. 그러면 정말 40년 된 아파트가 65억이다. 네. 사겠습니까? 뭐 제 입장으로 말씀드린다면 네네. 제가 너무 여유가 넘쳐서 아니면 경제적 여력이 너무 이렇게 많아졌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압구정 현대 아파트를 고려한다면 저는 매수할 것 같습니다. 개인적으로. 우와. 어, 전문가님은 사시겠다. 65억 투자 가치가 있다. 저는 있다라고 봐요. 왜냐하면 네네네. 지금 65억 주고 구매를 했다라는 그 기사나 아니면 소식을 접했을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 바보 아니야? 이런 시기에 뭐 이렇게 경기도 안 좋고 그리고 그렇죠. 이 정도의 오른 금액에 그리고 네네. 규제책도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세금도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이런 시기에 60억을 주고 산다고 이게 납득이 잘 안 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저는 또 다른 의미가 좀 숨어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의미나 아니면 이유를 담을 수가 있을 텐데 뭐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압구정이라서 아니면 압구정이 부촌이라서 혹은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3구역 같은 경우가 동의서가 60%를 넘어섰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조합 설립이 되고 나면 또 가격이 뛰지 않을까? 아니면 지금 현재 65억에 거래된 게 80평대지 않습니까? 네네. 80평대 같은 경우는 재건축이 들어가면 1+1을 받을 수가 있어요. 우와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시세 차익을 많이 남기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이유는요. 지금 현재 80평대가 나온 그 동이 76동이거든요. 76동이 권리가액이 가장 높습니다. 왜 그러니까 그런가요, 이렇게 그러면? 들으셨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실 수도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이거 펜트하우스 받으실 수도 있어요. 차후에.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뭐 펜트하우스 죽기 전에 구경이나 한번 해볼지 그렇죠. 아니면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는 아닌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재건축을 투자할 때 어차피 철거되고 새로 짓는 아파트잖아요. 네네. 그러면 어차피 철거되고 새로 짓는 아파트라면 한강변은 왜 따지는지 아니면 뭐 방향은 왜 따지는지 아니면 층수는 왜 따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. 네네.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이 들어갔을 시 우리가 분양 신청을 하잖아요. 그때 평형 배정에서 경합이 일어난다면 권리가액이 가장 높은 순으로 배정이 되게 돼요. 근데 지금 현재 재건축을 투자해서 펜트하우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근데 그 중에 가장 초점을 둬야 되는 게 경쟁력인데 지금 현재 압구정 3구역이 4,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란 말입니다. 이게 네. 그 4,000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중에 가장 높은 평형대가 80평대이고 그 80평대는 76동 단 한 동밖에 없어요.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4,000세대 중에 펜트하우스가 한 40세대만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봐야겠죠. 그러니까 펜트하우스가 A타입, B타입, C타입 이렇게 보통 한 3가지 타입으로 나오거든요. 내가 타입 신청을 정말 잘못하는 게 아니라면 거의 펜트하우스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고 이게 차후에 펜트하우스가 얼마 갈지는 모르는 거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 펜트하우스가 제가 봤을 때는 1대1 재건축으로 간다고 해도 지금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평 이상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. 네. 근데 지금 우리가 봤을 때 뭐 한남더일이라고 하실 겁니다. 한남더일이 뭐 이미 펜트하우스가 80평대를 넘어섰고요. 그리고 나인원 한남이라고 하실 건데 나인원 한남 같은 경우는 이미 180억대의 매물이 나오고 있고 네네. 지금 실제로 이 도곡동에 같은 경우에 타워팰리스 그러니까 유명 아파트죠 전부 다 그죠? 거기도 지금 100억대 이상이 나오고 있거든요. 와. 근데 지금 펜트하우스가 공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없어서 못 사는 펜트하우스들도 많아요. 그러니까 지금 현재 아무래도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뭐 가격이 굉장히 비싸고 다른 나라 얘기 같긴 합니다만은 그렇죠.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압구정 현대아파트 그러니까 압구정이라는 지역보다는 지역 급수가 낮은 지역이거든요. 그러면 차후에 이제 압구정 현대아파트가 펜트하우스로 이제 발돋움했을 때에는 얼마에 갈 건지는 이제 시청자님 상상들에게 맡겨야겠죠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런 거에 봤을 때는 저는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정말 바보 같은 투자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나름대로 일리 있는 투자였다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.